와인 한잔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와인의 기원을 파헤쳐 볼 건데요. 와인의 역사는 단순한 발효 음료의 탄생이 아니라 문명과 문화가 함께 발전해온 아주 긴 대서사시입니다.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술이지만 이 과정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흥미로운 사건들이 얽혀 있죠. 자, 그럼 와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성경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원을 가꾸고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와인을 너무 마신 나머지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터키의 아라라스산이 와인의 기원지라는 주장과 연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와인의 기원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지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와인의 고향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크브베리라는 거대한 점토 항아리에 포도, 씨앗, 줄기까지 함께 넣고 땅에 묻어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연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오렌지 와인 스타일과 유사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전통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포도의 본연의 맛과 미네랄감이 살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지아에서는 와인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에서 반드시 와인이 등장했고 조지아의 토스트, 즉 건배 문화인 타마다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건배사를 의미하고 보통 수프라라는 연회나 가족 모임, 축제에서 건배를 주도하며 와인과 함께 철학적이고 시적인 건배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10분 이상의 긴 연설을 하고 참석자들은 이것이 끝나야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연회 시간 동안 몇 번의 건배사가 또 있고 참석자들까지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지루하지 않은 조지아의 의미 있는 전통입니다. 와인의 또 다른 기원지는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2011년 아르메니아의 아레니 동굴에서 4100년 된 와인 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발효조, 포도 찌꺼기, 와인장까지 발견되었으며 당시에도 와인을 저정하고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지아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도 와인의 기원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로서 와이너리 투어와 와인 시음이 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와인을 문화와 철학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는 축제와 흥겨운 연회의 상징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인들은 와인을 순수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과 섞어 마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와인만을 마시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와인과 물을 1:3의 비율로 희석해서 마시는 관습이 있었고 당시 그리스어를 쓰지 않았던 외부 민족을 바르바로이, 즉 야만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와인만 먹고 잘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만족이라 했고 그리스 본인들은 반대로 이러한 절제하는 문화로 심포지움에서 지적인 대화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는
디오니소스의 광기에 대한 위험의 경고로 와인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순수한 와인만 먹고 안 취하면 되겠지만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었죠. 요즘은 다 와인만 마시잖아요. 그러나 취하면 여러분은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철학과 토론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움이라는 모임에서는 철학자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토론을 나눴죠.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와인을 들고, 소크라테스, 넌 이 와인 맛이 뭔지 알아? 철학적 매우 깊은 그런 맛이 있네. 와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주로 귀족 계층과 엘리트들이 참여했으며 와인을 마시며 철학, 시, 음악, 정치, 사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적 행사였습니다. 회의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것부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다만 지금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서는 바로 한잔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러한 현대적인 심포지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와인을 진정한 대중음료로 만든 민족,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와인이 군사작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와인이 급료로 지급되었고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는 와인을 물과 섞어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인들은 와인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꿀을 넣어 단맛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바다에서 숙성시키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도 와인, 축제, 풍요, 쾌락을 관장하는 바쿠스 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와 동일한 존재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화시켜서 바쿠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갈 때 와인을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직접 현지의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 유명한 유럽의 포도밭이 된 겁니다. 명품 와인의 시작이 지금으로 보면 군납 와인이었다니 참 재미가 있습니다. 로마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와인 문화가 퍼졌고 이후 수도원에서 와인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의 보르도, 부르고뉴 같은 세계적인 와인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도 와인과 함께 라는 정신으로 와인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 프랑스 수도사는 와인을 시음한 후 이건 천국의 맛이야 라고 외쳤다고 하죠. 이 수도사 이름이 페리뇽이고 이 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날의 돔페리뇽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와인 라벨에도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남부 리무 지역이 스파클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샴페인의 시작은 공식적으로 돔페리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포도밭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필록세라라는 해충이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 와인 산업이 초토화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가져온 저항성 포도나무 뿌리를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의 와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와인용 포도나무는 미국산 뿌리의 유럽 품종을 접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필록세라가 발생하지 않아 유럽산 포도나무를 그대로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일부 지역, 포르투갈, 홀라레제 지역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날 와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칠레,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 변화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와인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농작물이 점점 북상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대 과일도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전통 와인 산지는 점점 더 고지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오렌지 와인, 내추럴 와인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와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방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건강과 웰빙 트렌드, 개성 있는 맛과 스타일, 젊은 감성, 그리고 환경과 미식 문화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은 와인의 기원부터 현대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원시시대에 야생에서 얻은 포도를 먹고 난 후 동굴에 남겨진 포도가 발효돼서 술이 되었고, 이를 모르고 목이 말라 마셨더니 술이 취했을 겁니다. 아마 취한 김에 다투기도 하고 부부싸움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와인에 취해서 사람들이 들고 가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와인이 귀했고 약으로도 썼고 물이 좋지 않아서 와인을 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와인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지금도 생활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죠. 다음에 와인을 마실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한 잔 어떠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의 장가 포도주를 위하여.